지역권. 오늘 체크해드린 조문만 암기하자. 지역권은. 지상권이 됐든 지역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아직도 이해해서 뭔가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이거 이해 안 돼. 자, 일단 역은 인력자를 쓰는데 편익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뜻은요,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땅이 타인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를 지역권이랍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사람이 취득하지만 그 지역권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지역권자 소유 땅을 위한 권리예요. 이런 걸 지역권이랍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통로를 개설해서 공로까지 이 통로를 통행하고 있어. 물론 기존 통로가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해. 기존의 통로가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면 지난주에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단 을소유 땅을 통행하는 게 편리해. 그래서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통로를 개설했어. 이 통로, 갑소유 땅을 편리하게 통행하는 통로죠. 그렇죠? 갑소유 땅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통로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행지역권이라 합니다. 또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을소유 땅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소유 땅이 여기다 물을 뿌릴 거 아닙니까?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용수지역권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땅이 타인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지역권이란다. 이렇게 지역권. 특징. 땅이 땅으로부터 편익받는다 그랬죠? 이때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자, 지상권은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전세권은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라는 제한이 있어. 하지만 지역권은 타인 토지로부터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조문에 편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요건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상관없죠. 세 번째로 여기서 물을 끌어와 병소유 땅에서 그럼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인접하지 않지요. 인접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해 안 해? 통행만 하잖아. 물만 끌어오잖아.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다른 물권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죠. 지상권자 점유해야지. 사용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이 통로, 을도 통행할 수 있어. 즉 공용적 성격이 있어요. 승역지를 같이 사용하는 성격. 용수지역권도 보세요. 갑이 여기다 펌프 설치해서 물을 끌어와요. 병도 을하고 계약 먹고 여기서 펌프 설치해서 물을 끌어와. 하나의 승역지 내에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지. 왜?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특징이에요. 그 중에서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성질이라고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역지와 뗄 수가 없지. 그 성질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가 수반성이라고요. 292조 1항이 있어. 부종성이라고 있어요. 292조 2항이 있어요. 그런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종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종은 실제로는 수반하여 이전하며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갑이 지역권 요역지를 팔아.
그래서 병역에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그럼 지역권도 이전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 이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지역권의 수반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제 함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일까? 갑이 요역지의 지상권자야. 지역권 취득할 수 있냐? 그렇다. 갑이 요역지의 전세권자, 요역지 임차인, 그래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즉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조문에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돼 있고, 요걸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하며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임의규정 이렇게 되죠. 여기 292조 1항입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니까 요역지를 팔아가지고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지역권은 굳이 등기할 필요 없이 이전되겠죠.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 이전한다. 우리 187조에서 봤죠? 등기 필요 없는 거. 고개 나와. 부정성은요, 갑이 요역지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다른 권리, 즉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부정성이에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292조 1항 같은 단서가 규정이 없어요.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한 거는 그 약정에 의한다. 그게 없어. 부정성에는. 그러니까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다. 일단 요 두 가지 조문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불가분성이라고,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를 생각하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역지 공유 지분권자의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한 권리니까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도 지역권이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295조 1항.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걸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을이 만약에 지역권을 갖고 있고 갑도 지역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지역권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갑의 지역권을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아요. 을이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갑의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아. 갑의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을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을이 지역권을 포기한 거 의미 없지. 그래서 그런 뻘짓하지 말아라가 293조예요.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하게 하는 짓은 뻘짓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갑의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너도 소멸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봐야 뻘짓이다. 뻘짓하지 말아라. 이게 293조. 그 다음에 지금 거지같이 어려운 게 293조 2항 이런 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요거 두 개 기억하죠. 그 다음에 295조 2항하고 296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바로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295조는 취득기간의 중단이라는 게 나와요.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기간의 중단이라는 거죠. 취득시효기간의 중단을 말합니다. 취득시효. 갑과 을이 병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은데 병하고 만나지를 못해. 갑과 을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얘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갑과 을이 통로를 개설해서
통행을 시작해.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각과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18년쯤 됐을 때 2년만 지나면 통행지역권 취득할 거 아닙니까? 18년쯤 됐을 때 병이 갑에게 야, 너 다디지 마. 그럼 갑의 18년이 중단이 돼요. 다시 20년을 살아야 돼, 갑은. 근데 을은 중단이 안 돼. 그래서 을은 2년 뒤에 지역권을 취득해. 자, 을이 취득하면 누구도 취득해? 갑도 취득해. 그럼 갑만 중단시킨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취득기간은 전부를 중단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해되셨죠? 취득기간의 중단 어쩌고 저쩌고 끝이 없다로 끝나면 돼요. 있다로 바꿔서 나와요. 없다만 기억하시고. 반면에 소멸시효, 갑과 을이 현재 지역권을 갖고 있어. 여기 통로가 있고 지역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통로로 다니고 있어.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지역권을 행사를 안 하고 있어. 그럼 20년이 지나면 소멸해.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런데 여기도 한 18년쯤 됐을 때 도가니가 나간 을이 통행 안 해.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그럼 누구도 중단돼? 갑도 중단돼.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한 놈만 중단시켜도 전원이 중단이 돼. 그 296조. 공유자 중 1인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취득기간은 전원을 중단시켜야 되고 소멸시효는 한 놈만 중단시켜도 전원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가 돼요. 그래서 296조도 소멸시효 어쩌고 저쩌고 나면 끝이 뭘로 끝나면 돼? 있다로 끝나면 됩니다. 취득 없다, 소멸 있다. 요렇게 기억하세요. 요렇게 지역권의 성질 관련 요 조문 아주 중요합니다.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 성질하고 특징하고 요 성질만 잘 기억하셔도 지역권 문제 웬만한 게 다 풀려요. 지역권의 취득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보통이죠. 계약을 했으니까 등기해야 되지. 이때 등기는 요역지 등기부와 승역지 등기부 두 군데 합니다. 반면에 법률 규정에 취득도 있을 수 있나? 있지. 갑이 죽었어. 상속되겠지. 지역권도 상속되겠죠. 요역지가 경매가 됐어. 그러면 지역권도 경매를 통해서 경락이라는 게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187조에 한 취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시효 취득을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계속이란 건 뭐 우리 취득시에서 봤던 뭐 20년 계속을 말하는 거. 요 표현이 뭐냐? 나 여기를 통행한다라고 공연하게 당당하게 통행하는 거예요. 근데 점유는 아니야. 여기서 20년 계속 표현 통행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특히 통행지역권 같은 건 반드시 통로를 개설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 등이 통로를 반드시 개설하고 20년 이상 통행하고 있는 상태, 계속 통행은 뭐 이렇게 20년간 통행하는 게 충분히 증명이 가능했지만 이 표현이 문제죠. 이 표현을 뭘로 해라? 통로 개설해서 표현하라 이런 뜻이에요. 통로를 개설해서 내가 이 땅을 통행하겠다는 걸 표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통로 개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아무리 장구한 세월 타인 토지를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겠지. 그죠? 두 번째, 20년 이상 계속 표현 통행했어. 등기해야지. 우리 부동산 점유측시효 등기하라 그랬죠? 등기해야지. 세 번째, 그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없어서
주의투지토행권 219조를 유추해서 보상하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219조 유상주의투지토행권을 유추해서 보상해라. 여기까지. 취득에서 요거를 기억하죠. 감사하게도 지역권은 존속기간, 갱신, 지류지급 규정이 없어. 고맙죠? 지역권과 관해서 효력, 조건의 효력. 일단 지역권은 타인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죠. 이때 승역지 소유자가 제공해야 돼요? 아니면 지역권자가 스스로 가져와야 돼? 지역권자가 타인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데 이때 승역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편익을 제공해야 될까요? 승역지 소유자가 펌프 설치하고 물 돌려갖고 물을 갖다 줘야 될까? 아니지. 지역권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편익을 가져와야지.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수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권도 지역권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편익을 가져와야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의무 따위는 없어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역권도 물권이죠. 침해되면 물권자고 채권 인정이 되겠지. 하지만 점유하고 있진 않지. 점유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반환하라. 이런 건 안 되지. 결국 물권자고 채권 인정이 되지만 반환 채권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되겠죠. 세 번째, 좀 전에 승역지 소유자는 적극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지역권자가 통행하는 거 이런 걸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지역권 설정, 용수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내가 보수를 넉넉하게 줄 테니 펌프 네가 네 돈으로 설치하고 수리도 네가 좀 해라. 오케이.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원래는 을은 소극적 의무만 있는데 당사자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보존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보수만 넉넉히 주면 얼마든지 을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의무가 승역지 특별승계인도 승계를 하고 그 의무가 과중해졌어. 그러면 그 의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위기라는 게 마련돼요. 298조, 299조는 세트예요. 자, 위기는 뭐냐? 298조를 통해서 부담하게 된 의무가 과중해졌어. 갑으로부터 받는 보수보다도 이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이럴 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위기라고 해요. 이렇게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전을 하면 첫째,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입니다. 등기 넘겨줘야 돼요. 소유권 등기. 두 번째,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형성권입니다. 세 번째, 등기를 넘겨받으면 의무를 면하게 되고 얘는 지역권 갖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했죠.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 그래서 위기는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약정을 통해 부담한 적극적 의무를 면제를 받고 지역권은 소멸하고 이렇게. 세 번째가 300조예요. 갑이 용수 지역권을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펌프,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지역권자가 설치한 승역지 내의 공작물을 을도 갑의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공작물 공동사용이에요. 갑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지역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단 두 가지. 첫째, 갑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되지. 갑이 펌프를 돌렸고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 을이 그 물길을 지 쪽으로 돌리면 안 돼.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남의 펌프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죠. 비용을 분담해야지.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공작물을 갑의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작물 공동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역권의 효력, 소멸. 소멸 사유가 있고 소멸의 효과가 있고, 그 소멸 사유 중에 위기에 의한 소멸 하나가 있고요. 승역지를 누군가가 20년 이상 점유해서 시효 취득함으로써 지역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소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특수지역권이라고 있어요. 302조.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사람이 타인 토지로부터 토사 등을 채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권리, 이게 특수지역권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뭐 뒷산가 갖고 나무 땔감 해고 그거 생각하죠. 약초도 캐고 산삼 같은 거 캐면 땡큐죠. 요새는 안 되지. 얼마 전에 충청북도 제천에서 100년 이상 된 산삼을, 우와, 감정평가 1억 5천. 우와, 아씨, 갔다 올까. 제가 제천에서 중학교까지 다녀가지고요, 그 산을 알아요. 갑자기 그냥 제천에서 눈이 이만해졌어. 이야씨, 나도 갈걸. 그거 하늘이 점지해준 사람 눈에만 보인다죠? 그런 게 어딨어. 하다 보면 보이는 거지. 뭐 산삼이 무슨 숨어 있다고, 뭐 이상하다. 말도 안 돼. 그럼 누구 다 가볼까. 갑자기 산삼이 나왔지.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이 타인 토지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을 때 이걸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사람이죠. 이름은 지역권이지. 근데 사람이니까 인여권의 성질이 있다. 인여권은 아니고 이름은 특수지역권이에요. 근데 인여권의 성질이 있어요. 요역지가 없지. 요역지 없죠. 그 지역 주민만 누리지. 그러니까 이거 권리 양도 못해. 타 지역 주민에게 못 팔아먹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안 돼. 양도 상속 불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왔죠. 언제부터 이렇게 왔는지 몰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해왔을까, 아마 땔감 채취하는 거야. 그 지역의 관습이 우선적으로. 이런 걸 특수지역권이라. 이런 것도 있다, 우리 민법에. 그리고 넘어가면 돼. 여기까지 성질하고요. 통행지역권, 시효치 등 요건하고요. 298, 299, 300조. 요 조문 정도.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권. 네. 의 밑에 특징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양가로 3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3번은 부종성, 수번성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4번의 불가부성 293조 1항과 오른쪽 295조 296조 역시 외우셔야 돼요. 6번의 양가로 2번 판례 보상하라. 지역권 효력과 관련해서 양가로 2번의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 다음 페이지 298조 299조 이 세트입니다. 두 개가. 밑에 반가로 1 반가로 2 양가로 4의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안 된다는 거. 8번의 소멸사유 중에 3번은 뭐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9번에 특수지역권이 있습니다. 요 정도 지역권 확인하시면 돼요. 깊이 있게 보지 마시고 요 정도 체크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기출문제 보시면 대부분이 조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전세권. 일단 전세권은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 있죠? 미등기 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가 대부분 이렇죠. 주택 전세, 전세, 반전세, 월세, 그 중에 전세. 전세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보통. 이걸 이제 미등기 전세라고, 이건 임대차예요. 전세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점포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물권입니다. 물권. 요거는 계약관계고 요건 물권이에요. 지금부터 보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용이 비슷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놈이 그놈 같아요. 전혀 다르다.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전혀 다르다. 내용이 비슷하다 해서 같은 거 아니다. 전세권이 뭐냐? 303조에서 못을 박아놨어.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죠.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돼요. 용도. 제한이에요. 이거요.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시키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시키면요.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세권 소멸돼 버려요.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이 목적물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임의경매에 넣어서 자신의 전세금을 순위에 따라서 먼저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임대차에는요. 이런 거 없어요. 우선 변제도 민법에는 없어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있지. 어쨌든 요게 전세권입니다. 부동산, 타인 부동산을 사용시키니까 용익물권이죠. 그죠? 채권, 빌려준 돈을 경매 넣어서 회수하는 권리가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 이게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 이게 이제 전세권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타인 부동산을 객체로 하죠.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겠지. 303조 2항에서 농경지는 제외.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 토지 또는 건물, 일물일권지 예외, 타인 토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도 되고 건물도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요놈의 문제죠. 전세금. 303조에서는 반드시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뭐냐 이게 도대체. 당연히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줬다가 돌려받는 돈. 이게 전세금이겠죠. 왜 줄까? 기능이 세 가지. 첫째가 전세권자가 빌려주는 돈. 빌려주는 돈. 이걸 신용수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설정자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 등에 넣어서 이자를 받아먹겠지. 요게 사용대가. 전세금의 이자는 사용대가, 사용료. 따라서 전세권에는 따로 사용대가가 규정이 없어요. 세 번째, 전세권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그 타인의 부동산을 멸실 훼손시켰어.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죠? 그 손해배상을 전세금에서 충당. 이런 걸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손해배상 충당금. 이게 보증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지급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 유효, 무효? 무효. 전세금 불지급 특약 무효. 반드시 지급하라. 단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느냐, 즉 현찰 박치기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을이 기존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 이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에 임대차를 한 을 보증금을 1억을 줬어. 보증금. 그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되네. 예, 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우선변제 받을 길 없지요. 없어요. 민법에 없어. 설령 얘가 대학력을 갖췄어. 우선변제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 민법에는요, 임차인은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는요, 보증금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주택 임대차이거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예외적으로 우선변제 받을 길이 있어. 하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우선변제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되려고 그래.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갑한테 가서 나 전세권 등기해달라. 왜? 전세권은 뭐가 있으니까?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갑이 알았다. 전세권 등기하기로 했어. 전세권 등기를 했어. 그런데 얘가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또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줘야 되느냐? 아니다. 기존에 뭐 준 게 있어? 보증금. 기존에 지급했던 보증금.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세금 지급한 걸로 처리.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한다는 걸 이제 갈음 이렇게 되죠. 아주 중요해요. 잘 나오죠. 5번째.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어. 전세금을 1억을 줬어.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어. 예.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물권이니까. 임대차는 안 돼. 전세권은 돼.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그러니까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어. 임대차는 안 돼. 원칙은 안 돼. 전세권은 돼. 그러니까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내놔 할 수 있지.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 전세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가 그대로 승계. 따라서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가 나와요. 이건 뒤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요 특징에서 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외에 이제 전세권과 전세금과 관련해서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 청구권 양도 양수하고요. 전세금 증감 청구하고 이런 게 따로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전세권 초력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특징에서 전세금은 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거. 요거 하고 요 마지막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째, 전세권 취득.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 전세권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되니까? 전세금. 99% 이상 계약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란 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말하죠. 부동산 물권이고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되죠. 하나 더 필요하지. 뭐? 전세금 지급.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같은 것들은 계약 플러스 등기만 하면 취득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으니까 계약 플러스 등기만은 안 되고 뭐까지? 전세금 지급까지 필요해요. 요게 법률 행위한 전세권 취득 요건이 되죠. 계약 플러스 등기 플러스 전세금만 지급하면 되니까 첫째, 인도는 요건이 아니더라. 그래서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문구고 시험에 나오죠. 즉 전세권은 인정된다.
두 번째, 등기가 됐는데, 자, 오늘 등기했어요. 6월 4일인가요? 예, 근데 존속기한이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어. 즉,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등기했어. 유효, 무효? 유효.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계약하고 등기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 여기 전세권 취득에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존속기간 및 갱신. 아, 이거 이제 외워야 되지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312조와 313조. 먼저 존속기간 312조 1항 최장 10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만약에 당사자가 15년으로 정했다. 무효가 아니라 10년으로 단축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건물 전세권만. 토지 전세권은 이런 거 없고 건물 전세권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단 말이죠. 2년 아닌가요? 아니야. 1년이야. 2년은 주택임대차고. 헷갈리지 말죠, 제가. 이렇게.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거.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1년입니다.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년 아닙니다.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1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당사자가.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게 민법상 임대차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계약 해지 통고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고요. 전세권은 전세권 소멸 통고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함으로써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말소 등기 없이 6달이 경과하는 날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소멸. 이게 313조. 존속기간 딱 기억하셔야 돼요. 갱신 312조 3항 약정갱신이죠.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할 때 10년 넘지 못한다. 약정갱신.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 법정갱신은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 이게 법정갱신이죠.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나올 때마다 그 요건이 뭐냐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 네 군데 나와요, 우리 시험에. 전세권, 건물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가 없는 차, 네 군데 나와. 요게 조금씩 다 달라. 네 군데 구별하셔야 돼, 요건을. 자, 먼저 전세권에서의 법정갱신은 첫째, 건물 전세권에서만. 토지 전세권 안 돼. 건물 전세권에서만.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갱신 거절 통지 같은 거,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같은 거,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설정자가 5달 동안 무건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자에게 아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갱신이 돼. 언제? 기간 만료한 때. 효과, 갱신한 걸로 본다 그랬죠. 또 조건은 이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 단 기간은 정함이 없어. 그래서 다시 313조가 적용이 돼.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기존의 전세권이 등기부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 이미 끝났죠? 전세권 이미 끝났지?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 전세권. 등기부에. 존속기간이. 근데 이미 끝났죠? 그런데 법정갱신된 상태야. 그러면 요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걸로 바뀌었죠? 그럼 요 기간은 말소해야 되겠지? 예? 말소해야 되는가, 말소 안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지요. 왜? 법률 규정의 양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전세권자가 제3자는 이거 보고 야, 너 전세권 이미 끝났잖아. 너 전세권 없어.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얘는 뭐라 그래요? 나 법정갱신 됐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법률 규정의 양갱신이니까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안 해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존속기간과 관련된 존속기간 및 갱신과 관련된 조문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요 마지막 판례, 법정갱신과 관련된 판례까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105페이지. 의는 됐고 성질. 양가로이. 전세금이 있습니다. 반가로이 꼭 지급해라. 반가로삼 아주 중요합니다. 양가로사는 나중에 전세권 양도에서 볼 겁니다. 양가로사, 양가로우는 4번에 전세권에 취득이 있죠. 그중에 양가로 2번.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남편 할 수는 있겠지. 죄송합니다. 5번 조문 양가로이라 312조 1번 1항 2항 밑에 312조 3항 4항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그 갱신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313조 소멸통고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전세권의 효력하고 소멸, 유치권, 저당권, 계약 총론 일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한 번에 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건은.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건 그냥 가볍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어가세요 하는 부분들은 진짜 가볍게 복습하시고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만 다시 한번 환기하셔서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